네, 안녕하세요. 언두콩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약물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약물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영상에 포함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수능이 끝나고 20살에 저는 집 앞에 헬스장에서 PT를 받게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너분에게 PT를 받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분과 어울려서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운동을 하던 도중에 그 트레이너의 지인분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지인분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로이더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 굵은 팔, 동그란 어깨, 막 터질 것 같은 혈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저는 이제 그분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헬스장에 가면 그분과 종종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너 나처럼 몸이 되고 싶으면은 지금 받고 있는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지 말고 자기에게 수업을 받아보는 게 한번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저는 어린 마음에 당연히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분에게 PT를 받게 됩니다. 그분에게 PT를 한 달 정도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추럴로 너처럼 그냥 운동을 해서는 자기처럼 몸을 만들 순 없고, 자기처럼 이제 크고 멋있는 몸을 만들려면은 필수적으로 약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기가 약물을 알려줄 테니까 약물을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는 어린 마음에 뭐 그 약이 어떠한 부작용이나 작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혼자 주사를 놓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PT가 끝나고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계단에서 주사를 맞는 식으로 약물을 투여를 했었고, 그렇게 약물을 한 달 반 정도 투여를 했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잠백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짓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잠백이 카페에서 네임드로 활동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런 제 사정을 쪽지와 함께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한번 찾아오라고 하셔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았더니 그분은 이제 굉장히 격려하시면서 너에게 지금 약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그분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잠백이 카페에서 만났던 그 분에게 PT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운동을 좀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운동 배울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분이 혼자 울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운동 배우다가 인포에서 혼자 이제 뭐 의기소침했거나 아니면 눈물 흘리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인포 선생님이 저를 달래주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 덕에 그 어린 나이에 약물도 안 쓰게 되었고, 운동도 지금 하는 것에 기반을 다지게 해주신 분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재수를 한 끝에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보디빌딩에 빠져서 운동만 하다 보니까 현역보다 성적이 많이 낮아져서 대학은 현역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급의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보디빌딩에 대한 공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 과학을 전공을 했고 스포츠 의학을 심화 전공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전공 특성상 학과 전공 수업에서 PE대회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스포츠 의학 소모임을 가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모임에서 어떠한 선배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내가 흥미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틈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케미컬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러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언젠가 약물을 쓰게 될 거를 저는 제 자신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약물의 정말 무서운 점이, 약물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건데요. 이 이유가, 이러한 PED가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물 사용 후 느끼는 차원이 다른 펌핑감, 차원이 다른 몸 등을 보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계속 정보를 찾아보게 됐고, 근데 사실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치료 목적으로 나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디빌딩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사용에 대한 정보가 서적으로 나온 게 정말 없어요. 릴 웨인의 아나볼릭스, 이러한 대표적인 책 몇 권밖에 없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적 몇 권과, 그리고 어떠한 논문들, 또한 뭐 구글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정보들밖에 얻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경험적인 측면이 많은 분에게 내가 약물을 배워보면 정말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지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연히 해외 코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이런 약물 관련 코칭을 많이 해본 선수들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을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내가 약물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24살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나바코리아라는 대회가 만 23살까지 출전할 수 있는 대회인데, 제가 24살이었고 내가 이제 어쨌든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나바코리아라는 시합에서 주니어가 끝나기 전에 입상은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약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나바코리아 시합에서 내추럴로 1등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어쨌든 케미컬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둬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제 운동과 약물, 그러니까 이런 PED에 관련돼서 강의하는 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갔고 그 교수님에게 이러한 제 속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물을 쓰고 싶은데 좀 해외에 저명한 스테로이드나 PED에 관련된 저명한 학자님에게 한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았더니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교수님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이런 스테로이드나 경기력 향상 약물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그런 분을 찾게 돼서 그분에게 코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케미컬 코칭이 정말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라고 말하기도 좀 웃기지만 불과 2, 3년 전에는 케미컬에 대한 코칭이 국내에는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국내에 받는 분들도 굉장히 드물었었고요. 그래서 좀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간에 해외에 그런 케미컬에 관련된 코칭을 하시는 분에게 코칭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제가 약을 쓰면서 약을 조금 쓴다, 많이 쓴다, 이런 것도 솔직히 기만이고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약물을 정말 그 당시에 소량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해외 코치분에게 배울 점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저의 스택에 관해서는. 그러나 그분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약물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 프로 선수들의 특히 이 이뇨제에 대한 사용, 그리고 마지막 피크위크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이 풀렸고 국내에 알려진 이러한 지식들과 정말 상반된 게 많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는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살에 케미컬 사용을 하고 나바코리아 시합에 나가서 보디빌딩 주니어 탑6 했었고 일반부 클래식 모델 탑6, 이렇게 나바코리아를 마무리했었고 WBC라는 단체에서 체급 1등을 하고 프로전 2위, 미스터 세종이라는 대보협 지역대회에서 체급 2위, 이렇게 해서 스택을 제대로 쓴 처음 시즌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약물은 계속 사용을 했고요. 25살,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시즌에도 스택을 썼고 시즌에도 스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시즌에는 나바코리아 클래식 모델 1위, 보디빌딩 3위, 그리고 대학 보디빌딩 피지크 부분 그랑프리, 그리고 미스터 코리아 3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대보협 시합에 약물을 쓰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걸 알고 있고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대보협에 전화를 해서 그 트로피랑 그리고 제 입상 실적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약물을 사용을 해서 대보협 시합에 나가고 그 대보협 시합에서 입상한 부분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약물에 관한 저의 히스토리였습니다. 저는 IFBB 프로가 되어서 올림피아에 나가고 싶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에 몸이 좋아지고 싶었고 그래서 약물을 접하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여태까지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중독된 겁니다. 저의 약물 사용을 IFBB 프로가 되어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정당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지름길을 택하는 저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자격이 없는 제가 앞으로 약물에 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사용을 권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선택은 단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과대포장된 사실만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제가 겪고 있는 부작용, 제가 겪고 있는 작용,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약물을 사용하면서 느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